오늘은 한국 정치에서 늘 좀 시선을 끄는 인물이죠. 이준석 전 대표. 그 정치 여정이랑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, 이런 걸 좀 깊이 얘기해 볼까요? 아, 네. 이준석 전 대표? 26에 정치 딱 들어와서 36에 보수정당 최연소 대표. 와, 거기까지 갔다가 또 그 이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성공이랑 좌절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교차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죠. 맞아요. 특히 젊은 세대 지지를 확 등에 업고 빠르게 떴는데 동시에 또 기성 정치권하고는 계속 부딪혔단 말이죠. 네네, 그게 참 포인트 같아요.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보면 이 사람이 더 크게 되려면 뭐 대권 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려면 뭘 넘어야 할까?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. 그럼 우선 정치 입문부터 좀 볼까요? 2011년,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발탁된 거잖아요. 26. 네, 굉장히 어렸죠. 그러고 나서 2016년, 2020년 총선 때 노원병 나왔는데 아쉽게 두 번 다 떨어졌고. 그렇죠. 낙선은 했지만 근데 그때부터 존재감은 계속 키워왔어요. 맞아요. 그냥 주저앉지 않고 바른정당 만들 때 합류하고 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하고 이러면서 젊은 보수 이미지를 딱 만들었잖아. 네,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. 그러다가 이제 2021년 36살에 국민의힘 당대표. 와, 이건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했죠. 공정, 실력 딱 내세우니까 특히 2030 남성들이 막 열광했잖아요. 네, 지지세가 엄청났습니다. 그때 분위기 진짜 대단했는데.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좀 아이러니해요. 성공의 진짜 꼭대기에서 이미 갈등의 씨앗이 막 자라고 있었던 거니까. 정확합니다.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좀 불편한 기류가 있었고 네, 좀 삐걱댔죠. 소위 윤핵관, 대통령 핵심 측근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했고요. 울산까지 내려가서 막 만나고 그랬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런 봉합 시도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. 결국 터졌죠. 결국 2022년 지방선거 직전에 당대표 직무 정지, 거기서 시작해서 또 추가 징계, 리더십의 타격이 엄청 컸죠. 그 과정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. 비대위 전환 이거 아니다 하고 법원에 막 가처분 신청 내고 네, 법적 대응까지 했죠.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당이랑은 완전 선 긋는 모습 보였고 결국에는 24년 총선은 그냥 안 나갔고 네, 불출마 선언했죠. 일단 제도권 정치랑은 거리를 둔 셈인데 유튜브나 방송에선 여전히 막 말하고 다니고 영향력은 있어요, 아직. 그렇죠. 여전히 활동은 활발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죠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죠.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점프해서 소위 대권주자급으로 크려면 도대체 뭘 해결해야 하는가?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우선 그 청년 보수, 이거 있잖아요. 네네. 이 이미지를 좀 넘어서야 하지 않나. 2030 남성 지지, 이거 물론 중요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중도층이나 여성들 이렇게 좀 외연 확장, 이게 필수 같거든요. 맞습니다. 그게 첫 번째 과제죠.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기존에 막 열광했던 지지층은 약간 날카롭고 선명한 걸 좋아했는데 외연 확장은 또 유연해야 하잖아요.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어떻게 할 거냐. 바로 그 지점. 그게 핵심 딜레마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날카로움, 온라인 중심 소통, 때로는 좀 논쟁적인 이슈 제기, 이게 강점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넓은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.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. 그렇죠. 그 역설을 풀어야 하는 거고. 네, 이 역설을 어떻게 푸느냐. 그리고 또 지역 기반, 이게 좀 약하다는 평이 있잖아요. 뭐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퍽실한 내 땅, 이걸 만들어야 하고 아, 그것도 중요하죠. 그리고 결국 혼자 갈 거냐 아니면 기존 정치 세력이랑 뭐 어떻게든 손을 잡을 거냐 이것도 이제 좀 명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고요. 리더십 스타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동안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문제 딱딱 짚어내는 거, 이게 트레이드마크였는데 네, 아주 선명했죠.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럼 대안은 뭐냐?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나로 묶어갈 거냐? 이런 통합적인 리더십, 이걸 좀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비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맡겨볼 만하다. 이런 신뢰를 줘야 한다는 거죠. 기성 정치인들이랑 관계 맺고 필요하면 뭐 연대하고 협상하고 이런 정치력도 이제 보여줘야 하고요. 결국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네요. 그렇습니다. 결국 보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젊은 에너지로 뭔가 정치판을 바꿔보려고 시도했지만 동시에 그 기존 질서랑 꽝 부딪히면서 여러 한계도 같이 보여준 셈이거든요.
앞으로 이 복잡한 숙제들을 어떤 해법으로 풀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람 행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. 정치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진짜 계속 기존 시스템 밖에서 막 부딪히고 깨고 나가야 하는 건가? 아니면 결국에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타협도 하고 내 세력 만들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더 현실적인 길인가? 어떻게 보세요?